자, 수업하겠습니다. 44페이지 분사무소입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누구 두는 거요? 분사무소는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 1인 이상이요. 책임자는 1인이요. 그래요. 그리고 보조원에 대한 거, 고용인에 대한 건 고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오직 누구만 둔다? 법인만.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합니다.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무슨 말이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지요. 그래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근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OX. X 책임자는 있어야 돼. 근데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그 뜻인 거요. 그래 언제나 그런 게 극복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법 공부하는 방법하고 다른 암기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정한 틀과 일정한 룰을 갖고서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문장을 조금만 비틀어도 대답을 못해. 그 다음 4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를 별로 설치하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때? 제외한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서류, 공무원의 확인 서류. 예, 공무원의 확인 사항입니다. 예, 중개사법하고 개설 등록하고 동일하죠. 6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네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건축물 대장 낸다는 거요? 아니면은 입증하는 자료요? 입증하는 자료야. 그렇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7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도 아니다. 이다. 그래서 업무보증시에 업무보증이 이게 등록시에는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등록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그저 제출 서류이다. 8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근데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받아야 한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만 받으면 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 자, 45페이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틀렸어요. 뭐가? 법인 빠졌어. 그게 이런 게 웃기더라니까요. 당연히 법인만 분사무소 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알지만 지문에 저렇게 나왔을 적에 저게 그냥 읽으면서 넘길 수 있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요. 법인이 빠졌습니다. 2번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아니면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 3번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즉시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X. 뭐가 틀렸죠? 지체 없이. 즉시는 어디서 한번 나왔어? 아까. 그렇죠. 예,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는다. 그 다음
설치 신고,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모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누가 하는 거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틀렸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며 분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외된다. 포함이다. 그래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어요. 수수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의한다. 그죠? 그래서 시군구 틀렸어. 아, 주된 사무소가 틀린 게 아니야? 시군구 조례가 아니야. 시도 조례야. 참. 아니, 뭐, 많지도 않구만. 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거 첨부서류이다. 틀렸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공무원이 직접 어떻게 한다? 예, 자격증 4번. 그 부분이 틀렸어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부 등본은 제출서류가 아닌 공무원의 확인서류이다. 아까부터 나왔죠? 예, 그 다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여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증명서 확인한다. 그 다음 11번. 자격증 4번이 첨부 서류인 경우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시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할 때 그때는 첨부 서류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첨부 서류였죠? 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지정요건이 첫째로 전제, 두 번째로 가입, 세 번째로 인적, 네 번째로 물적,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거는 전부 공무원이 확인하더라 아니면 다 제출 서류다. 그래요. 그래서 전제는 뭐였죠? 예,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여야 한다. 과거에는 그냥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신고사항으로 바뀌어가지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여야 한다. 가입은 누가 가입한다? 개업공.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예, 5230. 이거 기억하지 않았어요.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각 30명. 그래요. 그래서 요건 뭘로 입증한다? 가입 이용 신청서 플러스 또 등록증 사고. 그리고 인적 요건으로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그래서 얘네들은 자격증을 제출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망을 요한다. 그래서 재원표 같은 거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제출 서류예요. 12번. 농협은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업무보증은 얼마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무소 이전에 대한 거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B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 예, 그래요.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하다. 2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A 개업공인중개사, B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X.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3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자는 또 다른 사무소 둘 수 있냐는 거죠. 예, 이중 등록 금지 원칙 또는 이중 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리겠죠.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일괄하여 이전 신고한다. 각자 한다.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이전
후. 그래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요건 맞아. 뒷부분 이전 전 여기 틀렸죠. 이전 후 10일이네. 6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무조건 후가 답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7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재교부해야 합니다. 왜? 동일한 등록관청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죠. 그러니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8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다 아니면 A의 사용승낙서다. 갑의 갑의 사용승낙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아니면 이전 후. 그 다음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건 맞죠? 예. 그 다음 이전 후 등록관청에 그 신고 여부를 이전 사실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설은 좀 애매하네요. 예, 해설은 좀 고치세요. 이전 후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무소 확보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서류 아니다, 제출서류이다. 제출서류이다. 예. 왜냐면요, 등록증은, 사무소는 등록 요건으로 건축물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소인가 기재된 사무소인가를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공무원이.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서류입니다. 1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임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이다. 왜?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려서 1학년 일반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절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박스 괄호, 그러니까 괄호 넣기 문제였어요. 13번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네, 등록시 제출 서류요. 그래서 대행할 때 신입니다. 그 다음 14번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기는 뭐가 틀리면 국토교통부령이요. 이놈의 거는요 맨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라고서 맨날 써줘도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렇게 나오면 또 알아서들 틀려요. 뭐가 정하는? 예, 시도 아니고 시군구 조례. 예,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예,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16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입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까? 예,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그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사실상 16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출문제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16번은요, 이게 여러분들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어디요? 어차피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렇게 따면. 그러니까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했다면은 틀려. 근데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 이전 전이든 이전 후든 하여간에 관할하는 데는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혼자 우길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왜? 알아서 맞췄거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17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죠?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자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그죠?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한다? 예, 이전 후. 예, 그 7일과 이전 전. 그게 틀렸네요. 자,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신고는 전부 며칠이라 그랬어요? 예, 휴업 신고했어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며칠 내 신고할까요? 중개사법에서는 휴업은 언제? 미리 신고죠. 그 매수신청에서는 10일이라니까? 신고는 무조건 10일이야. 여기 중개사법하고 상관없이요. 신고는 무조건 며칠? 예. 8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87페이지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의무와 금지행위의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방보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며칠이네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든 휴폐업이든 내가 얘기한 거요. 지금 휴폐업. 며칠 내 신고? 중개사법에서는 며칠 내 신고야? 미리 신고야.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게 돼도 신고를 해줘야 돼. 행정처분.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보세요. 맨 끝. 분사무소 설치했어. 분사무소 설치를 했어요? 며칠 내 신고? 10일. 다 10일 이내 신고예요, 이런 게. 자, 됐나요? 아까도 사실은 10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자, 며칠 내 신고? 10일. 근데 왜 지체 없이야? 2번이었죠? 예, 2번.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할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며칠 이내 정보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한다? 지체 없이 7일을 지체 없이로 고쳐야 됩니다. 4번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후입니다. 전 틀렸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건축물이랑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거죠? 예, 뭐와 뭐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 6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하여야 한다. 재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등록관청일 땐 교부할 수 있다. 그게 7번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여기는 재교부가 아니라 교부입니다. 위에는 재교부입니다. 8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땐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예?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가능하죠. 왜? 법인만 한다 아니면 14조 1항의 업무는 다 한다. 14조 1항 업무예요. 다 합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요건 아니야.
중개인은 뭘 못하니까? 그렇죠. 14조 2항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반면에 1번은 14조 1항 업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0호 미만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다. 20호 넘으면 20호 이상일 때도 할 수? 예, 과거에는 이게 제한됐어요. 20호 미만으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관리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거. 이것들은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들. 20가구 이상인 거요. 이거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가구 넘는다, 넘지 않는다 할 것 없이 다 가능하다.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이 없는 한 겸업할 자유가 인정된다. 왜? 법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 5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 이건 특수범위죠. 그죠?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 제한이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러니까 제한 없다. 그죠? 예, 관계없이.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같다니까 맞은 거야. 제한이 없으니까. 자, 다시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본데 이거요. 여러분들 지역범위의 제한. 이거하고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 제한. 이게 같은 얘기요? 다른 거요? 예, 요거는 누구만? 이건 누구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건 특수법인. 그래서 농협은 뭐만?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건 누구 얘기요?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제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맞다는 거예요. 됐어요? 6번.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자, 이거요. 지역적 범위의 제한은 오로지 누구만? 중개인만 맞는다니까.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의 제한은 저걸 언제 저걸 극복을 못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7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어디? 시도. 그런 거 틀리잖아. 그런 거. 시군구. 여러분 이건 시군구, 이건 시도 뭐 이런 게 죽으라고 외워야 돼. 저절로 알아야 돼. 그렇죠. 저절로 알아야죠. 그게. 시군구가 보이는 순간 이게 엉터리네라는 게 보여야지. 이게 시군구인가 시도인가 하고 머릿속에 외우는 것을 찾아야 될 때는 안 되지 않고. 그 중개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군구를 하면 얼마나 좁겠어. 여러분들은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지금 시군구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 원주시죠. 그죠? 그나마 원주시야. 근데 서울에서 시군구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도봉구에 있어. 그럼 서울시 거 중개한다는 거야? 도봉구 거만 중개한다는 거야? 그럼 하랜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그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시도인데. 자, 8번. 등록관청은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을 위반했어. 그때 뭐다? 업무정지. 여러분들 업무정지 사유 더도 말고 몇 개 외워? 사명대사는 거지다.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요? 지역적 범위 위반,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로 업무정지로서 기본적인 건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사용인이 고용인이 등록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아까 했어요. 등록결격에서. 명은 감독상 명령에 위반으로써요. 여러분들 그 저기였잖아요. 협회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다. 그 다음에 누구요? 제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다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이게 업무정지였어요. 그게 명령 위반이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운명, 공명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고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협회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도 명이 있어. 여긴 2년이야. 인이 뭐야? 확인 설명이야. 연은 연수교육이요.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얘네들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는 적어도 여기는 500만 원 이하 명령 위반이 있지만 여기는 명령 위반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이게 거가 뭐요? 여기에다가 거짓 정보 올려놓으면 뭐다? 500만 원이야. 업무정지다. 됐어요? 적어도 저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그게 8번입니다. 9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중개를 할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 외의 지역 물건 중개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합니다. 10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신림동 소재의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중개업 했어? 안 했어? 예? 중개업 아니죠 이건? 거기 뭐 중개업 했다는 얘기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받았다.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른 업무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왜요? 예? 중개업? 아니니까. 왜? 상담업 했잖아. 그 다음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예, 누구는 제외야, 요거는. 14조 2항은 중개인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겸업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 업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 다음 14번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도배 이사업체를 겸업한다, 소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다. 예, 소개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했어요. 겸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4조 업무죠? 가능한 업무입니다. 16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한다 못한다? 예? 그렇죠. 등록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요. 여러분들 어느 업무? 14조 2항 업무 중에서도 어떤 업무? 경매.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매수신청, 입찰 대리. 그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 시군구, 시도. 예, 틀렸네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14조 1항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원칙적으로 겸업의 자유가 인정돼. 다음 중개인은 뭐는 못해? 그렇죠. 14조 2항 업무를 못할 뿐이야.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14조 1항 업무 외에 중개인이든 개인이든 다른 업무 하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거 넘어서서는 못한다. 그 뜻인 거요.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14조 1항 업무를 위해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14조 1항 업무는 일반인 한다 못한다? 그래요. 특수법인은? 못한다. 특수법인은 못해.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 14조 1항 업무는 업무정지 기간이나 휴업기간 중엔 한다 못한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 업무요. 예. 중개업이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휴업신고 왜 할까요? 14조 1항 업무 하려고 휴업해요. 보통. 놀려고서 무슨 3개월 넘게 놀아. 한 푼이 아까운데. 딴 동네 가서 뭐 하려고? 14조 1항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 좀 비워놔야 되는 거야. 보통 분양대행하러 가죠. 딴 동네에. 당연한 거 아니요? 몇 번 할 차례인지 잊어버렸어요. 6번. 제한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예. 수수료 규정 적용할지? 않아. 그래도 듬뿍 받아도 상관? 7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14조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어. 무등록자로 처벌된다, 무등록자로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네요. 이거 처벌된다. 맞았네? 예. 이거 지우세요. 뒤에 해설 보세요. 틀렸어요, 해설. 아닌 자가 14조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무등록자로 처벌? 해설 지우세요. 5예요, 5. 예, 무등록자로 처벌돼. 아, 이런 게 더러워요. 제가 해놓고도 답을 왜? 문제 그냥 탁 하고요. 14조 업무까지만 읽었겠지, 내가. 이걸. 아닌 자가 14조 업무. 그 다음에 무등록자로 처벌된다. X. 그렇게 해버린 거야. 예? 이거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쓰기만 내가 썼어. 타이핑만. 8.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속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했어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떴으면 하는데 9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제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에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누구는 제외? 중개인은 못해요. 중개인은 하나만 못하는 거예요? 이 4개 업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4개 다 못해. 4개를 다 못해요.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공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 다 할 수 없어요. 자, 10번.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매는 빼야죠. 뭐에 있어서만?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요것만이에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에 직접 들어가야 돼. 직접 출석하여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요. 일단 위임장. 뭐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게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대리를 증명할 뿐이야. 뭘 증명해?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은 이걸 단순 대리요, 대리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돼요. 무슨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다음, 법인의 경우는 누구만 해? 그러니까 법인 대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도 넣어야 될까요? 법인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죠? 자, 우리 또 한번 교재 찾아봐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8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찾았나요? 거기 보면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방식이 나오죠. 자, 1번 개업공인 중개사는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그러니까 원래는 대리 행위마다 이거 하나씩 내야 돼. 그런데 그때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는 어떻다? 예. 그리고 거기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3번을 보세요. 3번. 중개법인의 경우는 위에 있는 문서 어떤 거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플러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 그거 외에 또 뭘 내야 돼? 스스로 법인 대표임을 증명하는 문서까지 같이 내야 된다는 거요. 됐어요? 예. 예, 내가 대표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요. 자, 13번 봅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 각 대리인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외에 모두 내야 돼?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어요? 틀려요? 자, 14번. 관상재분서를 옳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1번. 토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 등 부동산 관리 대행업. 뭐가 틀렸어? 토지 빼야 돼요. 그 다음 토지만 빼면 돼요? 아니면 임대를 고쳐야 돼요? 임대가 아닙니다. 임대 관리입니다.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업무. 뭐가 틀렸어? 컨설팅, 즉 거래에 관한 상담이 빠졌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틀린 거? 얘는 틀린 거 없네요. 4번. 주택 상가의 분양업. 분양대행업이죠. 분양업이 아닙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하는 용역을 말한다. 도배이사업체요.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예요. 그죠? 용역 알선이요. 용역이요. 용역의 알선. 알선자 집어넣고요. 소개자 집어넣어야. 이사업체 뒤에는 소개. 그 다음 용역 뒤에는 알선. 됐습니까? 그 다음 고용인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짜증나죠? 이게 너무 이렇게 많아. 네. 그렇게 많네. 그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자, 뭘 아야. 조금만. 1시간도 안 했어요. 자,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갔다 와요. 자. 기출문제 분석 1번. 집에 가서 읽어오긴요. 그냥 자랑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명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중개보조원은 뭐만 할 수 있어? 단순 업무 보조.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교육 실시 후. 그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언제까지요? 예. 그 다음 4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은 이때 제출 서류다 공무원의 확인이다. 그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뒷부분을 그게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하면 이중소속이라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불가능이야. 됐어요? 그 다음 6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요, 업무상 행위요. 그래요. 7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위법행위를 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7번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은행이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나오죠. 그죠? 네. 사고 내면 보험금 나오죠? 고의로 내면. 고의로 내면. 고의로 내도 나와요? 아니, 그래서 고의일 적에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우리 집에다 불질러. 나중에 그게 고의였다는 게 밝혀지면은 보험금 줘, 아니면 회수해가? 안 준다는 거예요. 원래 고의일 때는 책임지지 않아. 그게 뭡니까? 보험이 특징이에요. 보험은 고의로 낸 사람한테 보험금 안 줘. 그런데 보험이 아니라 보증은 고의과실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할 때 연대채무는 연대보증채무야. 보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 이런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너 엿먹으라 하면서 조석이 일부러 했어. 개업공인중개사 엿먹으라고 일부러 했거든.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져야 된다는 거야. 고의과실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긴 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 논하지 않으면 더 쉽지. 이거 읽었을 때 예, 고의과실 아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쪽에 몇 번 할 차례요? 8번이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있습니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 아니면 업무상 행위. 그래요. 그 다음 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과실이 있는 중개보조원은 직접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그래도 진다. 예, 진다는 거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요. 그죠? 그 다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감독, 주의 다 했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아니면 그래도 진다. 진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할 수 있다. 예, 연대채무관계라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고용인에게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한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대채무라서. 13번 고용인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연대채무래니까. 연대채무는 구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인이 이 법상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 선고받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양벌 규정에 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양벌 규정에 의할 적에는요. 이때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면 행정형벌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고받아. 틀렸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등록 취소 사유야 아니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등록 취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틀렸어요.
자, 15번. 고용인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OX? 왜요? 소속이 잘못해서 했을 땐 개업이 책임져도 개업이 했는데 왜 소속까지 책임져?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17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이 처해질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이때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 그게 틀렸어. 금액까지 같은 것은 아니야. 선고형이 같을 뿐이지. 법정형이 같지 선고형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 자, 여기 보시죠.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이 금지 행위를 고용인이 저질렀어요. 그 바람에 고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1학년 일반 이걸 저기에 해당했을 때 3학년 3반 해당할 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야. 그래서 뭐만? 1,000만 원 이하. 할 때 여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적에는요. 여러분들 요 벌금형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같아요? 달라요? 이걸 벌금형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같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 법에 정한 형이라고 그래요. 법에 정한 형은 같아요. 그러나 선고를 받을 때 얘는 이걸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걸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벌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얘는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반드시 얘가 500만 원 받으면 얘도 500만 원이다. 얘는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같을 뿐이야? 선고형으로서 1,000만 원 이하는 같아요. 아니 법정형으로서. 그런데 직접 이거 내리는 거 이걸 선고형이라고 그래요. 선고형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점은 이거요. 얘는 1,000만 원 이하야. 근데 벌금 이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 500만 원이다. 얘 딱 얼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얼마?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다 1,000만 원 이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선고용까지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동일한 그게 틀려버렸어요. 동일한 금액 아니잖아. 금액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러면 2분의 1 범위에서 형이 감경된다. 아니면 벌금형 안 받는다. 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벌금은 안 받아요. 19번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누구만 받아? 그렇죠. 왜? 보조원은 행정처분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뭔지를 좀 구별했으면 합니다. 아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은요. 민사상 손배 책임이요. 그리고 행정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자,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건 이런 민사 행정 책임이지 형사 책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적용 이거예요. 근데 이 형사 책임은 어떤 거에 의하냐? 이거요. 이거 양벌 규정. 뭐?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만으로 처벌된다라는 그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형사책임의 이 양벌 규정에 의한 책임은 과연 이건 무과실이었나?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여기는 별개의 얘기라는 거야. 이 얘기는.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열내고 있는 거나요? 예? 알아듣는데 나만 열린다면 그것도 우스운 거고. 그래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양벌 규정 얘기가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어떨 때는 이런 거 없다 그러고 어떨 때는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아니 손해배상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없어. 근데 양벌 규정에서 뭐 하는 거?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거기는. 됐어요? 제가 그 예전에 수업했던 것들 자료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만 알아들었나 봐. 자, 법정문 보도록 하겠어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시에는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는 언제? 10일이네. 7일 틀렸네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본다. 틀렸죠? 뭐요? 그렇죠. 소속, 그 다음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거지. 4번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왜?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아니야.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5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뿐입니다. 절대로 남의 행위로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아마 요약집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자격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6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사원의 중개행위에 관한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여기서 행정형벌이 뭐요? 3학년 3반, 1학년 1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죠. 그죠? 과한다야 법에. 근데 7번 6번의 경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그게 양벌 규정이라는 거요. 그리고 설령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넘었어. 그래도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요. 이쪽 지출문제 쪽하고 법조문 필수 이쪽을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8번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있다 없다? 근데 서명 및 날인 못한다? 그건 아니다. 그겁니다. 9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있다? 작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는 오로지 누구에게? 개업공에게만 있다. 할 수 있을 뿐이다. 10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결격이다, 업무정지다.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감사합니다. 나는 전 시간에 했다 할까봐. 이거야, 이거.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사용인이야. 사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다. 그래요. 등록 결격이다. 요 따위로 나온다는 거요. 등록 결격이다, 업무정지다. 그래요. 11번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며,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확인 설명 의무 없어요. 거기 틀렸네요. X.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X라고 쓰세요. 옆에. 오른쪽에.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다만 확인 설명을 성실 수행하지 못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OX. 뒤에는 맞아. 후반부는 맞아요.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성실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뒷부분은 맞다는 거요. 1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아니다. 13번.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의 의무이다. 중개보조원은 없어. 부동산거래 신고, 제서, 제출, 고용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만이 대행할 수 있다. 고용신고 여부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예, 소속공만 돼. 그러나 고용신고 여부를 묻진 않아. 그 다음, 법인의 임원으로서 소속공인중개사인 자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 실무교육 받아. 임사원, 전원이 받잖아. 고용인으로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대상 아니다? 아니야.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죠. 예.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실무교육의 대상자이다. 16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연수교육의 대상자다. 그리고 그 교육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연수교육의 대상자 누구요? 소공. 그리고 교육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교육권자 누구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제외. 그리고 그 밑에다 쓰세요. 등록관청을 뭘로? 시도지사. 여러분들 그냥 지금 지쳤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그 밑에다 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질문하게 나한테 요거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때 나도 지금 여기 줄쳐놓고 있어요. 다음번에 고쳐놓으려고.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잘못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사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에 국한되며 업무보증기관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증기관 책임 안 진다? 진다? 진다.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봤거든요. 진다입니다. 두 파트 남았죠? 네. 그래요.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자, 옆에 사람 좀 꼭 껴안아주셔. 예, 니는 합격할 거야. 자, 여러분들 잠깐 쉬고요. 우리 저 1차, 2차 하시는 분은 가시고 2차 하는 분은 학교론 좀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